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죠. 2025년 하반기 XRP 급등 전망 심층 분석. 이 내용을 바탕으로 XRP 가격 가능성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올해 이미 5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뭐랄까 더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뭔지 오늘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미국 SEC의 스팟 XRP ETF 승인 기대감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변수일까요? 네. 이게 이제 7월 25일 결정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 XRP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뭐랄까 공식적인 길이 열리는 셈이죠. 공식적인 길이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스팟 ETF라는 게 선물 기반 ETF랑은 좀 달라요. 실제 XRP를 사서 보유해야 하거든요. 실제 코인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시장에 풀린 물량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자금 유입 규모나 그 파급력 면에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실제 XRP를 사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차이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감 속에서 벌써부터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국 상장사 중에 웹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약 3억 달러 규모의 XRP 매입 계획을 밝혔고요. 3억 달러요? 와.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크라이던트 디지털은 5억 달러 규모의 XRP 중심 펀드를 또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들이 단순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매입을 한다는 점이에요.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 그렇죠. 이게 그냥 단기적인 가격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서요. 공급 감소랑 맞물리면 가격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장기 보유 목적의 기관 매집이라 확실히 단순한 시세 차익 노린 거는 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금융적인 움직임 말고도 XRP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P는 그냥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렛이나 그 ODL, 그러니까 온디맨드 리퀴디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300곳 넘는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송금에 XRP를 쓰고 있어요. 300곳 이상이요? 꽤 많네요. 네, XRP 원장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214만 건이 넘고요. 주간 결제 건수는 800만 건 이상입니다. 특히 그 ODL을 통한 연간 거래액은요. 2024년에 거의 15억 달러에 육박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32%나 됩니다. 와, 연평균 32% 성장률이요? 이건 실제 쓰임새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네요. 그렇죠. 이런 실사용 증가는 단순 투지 수요 외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주니까요. 가격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리플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하죠. 그거 발행 계획이나 다른 블록체인 앱들이랑 쉽게 연동되게 하는 EVM 호환 사이드체인 개발 같은 기술적인 확장 노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XRP 생태계 활용도를 높여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을 쭉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자료에서 언급된 좀 주의해야 할 변수나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잠재력이랑 위험,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단기 변수는 역시 그 스팟 XRP ETF 승인 여부겠죠. 만약 이게 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부결된다면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의 실제 매입 규모나 시기, 또 XRP 활용 서비스들이 얼마나 빨리 채택되는지 이런 속도도 중요할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분위기나 각국 규제 변화 같은 거시적인 변수도 당연히 무시 못하고요. 무엇보다도 XRP 자체가 변동성이 아주 높다는 점, 이건 투자할 때 반드시 알고 관리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ETF 승인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될 수 있겠군요.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료에 여러 분석 기관들의 구체적인 가격 전망치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었나요? 네.
여러 분석가들 전망을 종합해 보면요. 좀 보수적으로는 현재 수준인 3.1달러 근처에서 횡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다수의 좀 낙관적인 전망에서는 ETF 승인이나 기관 수요 증가, 실사용 확대 이런 게 다 맞물리면 단기적으로는 5달러, 좀 길게 보면 최대 1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5달러에서 15달러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변수를 가정한 전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망치는 숫자보다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핵심 동력이랑 위험 요인, 이걸 바탕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 하반기 XRP는 스팟 ETF 승인이라는 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장기 보유 목적의 기관 매집 움직임, 또 국경 간 송금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실사용 증가,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ETF 승인 결과의 불확실성,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규제 문제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 XRP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스팟 XRP ETF가 성공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이게 단순히 XRP 가격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가능성에도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